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을 하나 선정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경력단절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전에 먼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한번 무궁무진한 여정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네.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건 잘 살기보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한 여성들의 직업이 빨리 모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빅데이터 키워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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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민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고민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 사회부 기자입니다. 오늘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직업은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은요. 네. 사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죠. 오늘도 역시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여성을 위한 직업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이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 5월 경력단절 여성 특집에서는 일식조리사 편을 준비했습니다.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이지만 여성의 도전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일식조리사. 일식은 한식, 중식, 양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메뉴인데요. 회뿐만 아니라 면과 덮밥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식조리사는 특히 요리 경험이 많은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인데요. 일식조리사 자격증 정보부터 생생한 창업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을 선정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선정한 직업, 바로 일식조리사입니다. 일식조리사, 사실 가서 먹는 거는 많이 해봤지만 네. 어떤 직업인지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박사님. 일단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일단 조리사, 네. 그다음에 요리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호텔, 식당,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점 등의 숙박 음식 업소에서 일식을 요리하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식기, 요리구, 그다음에 장내 청결을 관리하는 이런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서나 식당 계획표에 맞게끔 재료를 주문하고 그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미리 요리하기 전에 준비해 놓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의 상태를 이제 검수하고 관리하면서 요리기구를 직접 조작하고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직무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식당과 주문량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하고 세척하고 그다음에 다듬는 이런 일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주방장을 보좌하거나 또 주방장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거나 그다음에 주문받는 메뉴를 정확한 조리법에 조리하고 음식 재료를 사용하는 기구 및 장소의 청결을 관리하는 이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일식조리사는 왠지 되게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네. 어떤 점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알맞을까요? 우리가 일식하면 좀
생각나는 것들이 딱 있잖아요. 회나 뭐 초밥 이런 그렇죠.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쪽 업종에는 남성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퓨전 일식들이 많이 이제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일본식 가정 요리 집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퓨전의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30대 이상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요리를 하는 가정주부로서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퓨전 요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좀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전할 만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성들이 메인이 되어 있는 일식 조리사의 직업 분야이지만 이런 여성의 어떤 희소성과 섬세함이 같이 슬리게 되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추천할 만한 직업 분야로 선정이 된 듯합니다. 예. 그러면 최근 고용 동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최근 고용 동향 뭐 긍정적입니다. 늘고 있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6만 6천 명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이 3월 기준으로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네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16년 3월 대비 2017년 3월 자영업자가 1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많이 합니다. 증가했구나. 굉장히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별도 고용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명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다루는 이 직업이 자영업과도 많이 연결이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거 박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자영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업자라는 개념도 좀 파악은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취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뭐 주 15일 이내에 이제 주 1일이죠. 그래서 일주 기간에 약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네네. 일한 사람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가구 내에서 우리가 사업체나 농장의 수입을 목적으로 이제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즉 쉽게 말하면 자영업을 하셨던 분의 이제 가족이 일을 네네. 했다라고 하면 무급 가족 종사자로서 취업자 수에 이제 산정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실업자가 이제 100만 시대에 그렇죠.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못지않게 창업에 이제 어찌 보면 좀 내몰리게 되는 청년, 그 다음에 중장년층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15년도 기업 생멸 행정 통계치를 제가 잠깐 보게 되면요, 자영업을 포함해서 매년 한 80만 개가 이제 생겨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절반인 50%가 2년 내에 이제 무너지는 네. 폐업을 하는 형태가 되었고요. 실제로 3년 내에는 그 비중이 한 30%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실제로 생존율은 스웨덴이 한 7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한 59%, 미국이 58%, 그다음에 독일이 한 52%,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개국 중에서 25위, 약 한 39% 정도 자영업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으로 간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요. 네. 기업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직업 역시도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직업 브랜드명으로 이제 살아남는 이러한 네. 시대로 이제 돌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교수님은 이렇게 자영업자 증가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역시나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고용의 불안감이 결국 자영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보시면 뭐 대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어떤 소상공인이 됐든 어떤 그 한정적인 부분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미 깨졌지만 그 안에서도 대기업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 해서 언제 또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뀔지 모르는 현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자영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 많은 경제학자들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던 시대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중소기업이나 네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떤 한 경제 측면의 한 획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태되는 분명히 자영업자들도 그렇죠. 네. 생겨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바람직한 지원 방향도
모색을 해보는 네.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력 단절 이슈와 일식조리사 직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여성 직업과 일식조리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오 교수님, 오늘 여성 직업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인식대다입니다. 인식되다요? 인식대다? 네. 네. 그래서 여성 직업 전체 이제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에 인식대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또 직업 인식대다라는 문제가 좀 오. 나왔습니다. 좀 특이하게 네, 이번에 좀 키워드가 좀 특이하죠. 나왔네요. 네. 인식되다 사실 좀 예상치 못한 건데 어떻게 볼 수 우리가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외벌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어가지고 그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그렇죠. 구조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맞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엄마 아빠가 다 같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이제 그 양성평등의 개념이 적용됐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꼭 생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이제 사회 진출이나 활동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 또 여성들도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소망감이나 이런 부분이 남다르게 이제 커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현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혼 전에 일을 하다가 출산이나 결혼 후에 이제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그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의 문제가 조금 네. 현실화되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렇죠. 사실 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네.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것에 이제 연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네.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네. 뭐 여성 직업, 남성 직업 이렇게 따로 나누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앞서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남성이 뭐 바깥 일을 책임지고 이제 배우자는 이제 또 안집을 이제 뭐 책임지고 이런 구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직업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에 대한 직무에 따라서 네. 쉽게 말하면 그에 따라 직업에서 수행해야 될 이제 일들이 있죠. 가업이나 네. 책무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구분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에 관련된 명세서와 그다음 기술서, 직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업 강도라는 거에 따라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작업 강도요.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첫 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작업.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kg를 들어 올리고 이제 앉아서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직업에 대한 자극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직업 같은 경우는 최고 8kg고요. 그 다음에 4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운반할 수 있는 이 자극 강도.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은 최고 20kg. 들어 올리고 10kg의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그 다음에 힘든 작업은 최고 40kg를 들어 올리고 20kg를 빈번히 들어서 올리다는 이제 운반 자극 강도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아주 힘든 직업은 작업은 최고 40kg를 들어 올리고 20kg 이상 빈번히 들어 올려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40kg 이상과 그다음 20kg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작업 강도에 따라 가지고 직무를 나누고 그에 맞게끔 수행 직업들을 구분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지식 산업이라는 게 이제 발달되고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되면서 실제로 육체적인 노동 강도보다는 이제 인지라든지 그다음 공간,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손 이러한 이제 지식 기반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로우 스킬보다는 하이 스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녀에 대한 직업 구분은 실제로 최근에는 많이 경계선이 무너졌고 그거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선택의 상황이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고전적으로 해야 되는 남성이 여성이 또 도전하는 이런 네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요즘은, 네. 사실 남녀 구분에 대한 직업의 구분은 사실 없는 건데 그렇죠. 사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기준에서 좀 그런 것이 좀 구분이 그럼요.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과적인 측면에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여성들이 했을 때 더
아웃풋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남성들이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인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관점에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또 고객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이 하는 걸 훨씬 더 신뢰도나 그거에 대한 그 기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남성 위주로 이제 그 고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또 여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남녀가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틈새를 남녀의 구분을 갖지 않고 거기서 차별화시키면 또 하나의 그게 그럼요. 특화된 직업으로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도 여성 간호사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남성 간호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직업에 특화된 부분에서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차별화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장 기자님. 근데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직업을 나눈다기보다 어떤 일을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남성이 유리한지 여성이 유리한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남자가 많은 직업에 여성이 도전했을 때 네.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네, 네. 경우도 많이 있고 여성이 많은 직업에 남성이 도전했을 때 어떤 여성들이 못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네, 맞아요.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이 개방성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기자님,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제가 뭐 학교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 사실 취업준비생, 취준생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아, 왜요? 있었을 건데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졸업해.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얘기는 정말 그때는 사실 네, 거의 못 그렇죠. 들어봤었거든요. 언제부터 이 용어가 등장을 한 건가요? 이 뉴스에 그러니까 이 뉴스상에 등장했던 때는 한 1990년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래됐네요. 예, 1999년도의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였고요. 결혼 전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 가운데 55.2%가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둔다라는 당시에도. 조사 결과가 네네. 1999년도에 소개가 됐으니까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사회적으로 조금씩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10년 그 19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제 진입 시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제 진입 시점을 조사를 또 했는데 20년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었으면서 그리고 복귀 시간이 최소 평균적으로 10.1년이 걸린다라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복귀한 사람도 있고 20년에 걸쳐서 복귀한 사람도 있으니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장 기자님께만 콕 집어서 여쭤볼게요. 네. 고민이 많으신 지금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아내이자 엄마가 직업 갖는 거 장점이 있겠죠? 저는 좋은 측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이제 키울 때는 뭐 직업을 갖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모습이 아이의 교육에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엄마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제일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네.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자녀 교육에 그만큼 투자한다라고 해도 뭐 그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보단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보단 자신의 인생에 투자하고 자신의 직업에 투자할 때 좀 더 자녀 교육에 있어서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즘 장 기자님이 그렇게 경력 단절을 맡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인식되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여성 직업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바로 교사입니다. 네. 보통 남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전에 결혼 후보자 그렇죠. 직업이기도 했는데요. 여성 직업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10위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위 안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이 교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또 선호하고 선호되는 여성의 대표적인 직업이 교사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며느리감이 됐든 아니면 결혼 배우자가 됐을 때 꼭 1위에 랭크되는 직업이 또 단골로 그렇죠.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여성들이 이번에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다루는 지금 여성들한테 맞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위 안에 랭크된 직업이 교사가 유일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또 그런 부분들에 많은 직업군들이 좀 랭크가 돼서
교사 외에도 얼마나 좋은 직업들이 많이 있는지가 그럼요.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교사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네, 그렇죠. 가장 네. 인기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장 기자님이 초등학교 네. 교사는 또 여성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예, 그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의 어떤 여초 현상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추세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초등학교 여교사의 비율이 2011년 85.7%였는데요. 엄청나네요. 네. 2016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네. 85.7%였는데 작년에 87.42%. 더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5년 새 1.72%가 늘었는데 네. 이게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유를 봤더니 교사가 타 직업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선호한 직업이고 갈수록 시험에서 여풍 현상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이유들이 이제 여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초등교사 10명 중에 뭐 9명 가까이가 이제 여자 교사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네. 6년 내내 여자 담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남성 교사의 이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은 그렇죠. 이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수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좀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여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것보다는 양쪽의 성을 다 네. 이제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남성의 보육교사 참여가 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보육교사, 남성의 보육교사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도쿄역 지바시에서는 시립보육시설에 일하는 정규직 보육교사 700명 중에 남성이 7.1%, 50명.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뭐, 적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일본 전체적으로 봐도 이 전역에서 남성 보육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후생 네. 노동성이 작년 기준으로 63,837명의 남성 보육교사가 등록이 됐고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저희들이 뭐 교육이나 뭐 산업 뭐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일본이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여성 입장에서 뭐 남성들이 많은 직업들 있잖아요. 네. 요즘 도전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하는 거라 말 그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 보면 실제로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힘과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제 가능하냐라는 네. 데서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동등 입장에서 일단 경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라고 네네.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어찌 보면 또 사무실에서도 그런 여성분들 있잖아요. 나는 여성이니까 또 여성이니까 어떨 때는 여성이고 어떨 때는 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또 외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를 좀 배제하고 동등하게 이제 경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남성하고 할 때 육체적인 거로 이제 일단은 또 힘으로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또 여성분들이 잘하는 또 인지 능력과 네. 계산 능력은 또 남성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 거 멀티태스킹. 실제로 보면 그렇죠. 남성은 하나에 주어진 하나에 집중을 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기존에 있는 직업에 남성 직업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좀 시각화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여성분들이 좀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살리는 게 네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국 여성경쟁연합회 제가 마케팅 특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표님들한테 제가 이제 아이템들을 다 물어봤어요. 사업 아이템을.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이 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남성들이 하는 직업이라 했던 건설, 중기, 오. 뭐 이런 쪽에 그 다 대표님들이신 거예요. 네. 근데다가 상당히 매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외모적으로는 다 굉장히 그 좀 참하면서도 좀 뭐라 할까? 어떤 이렇게 여자. 청담동 그 여자까지는 아닌데 여자도 좀 아니에요. 청담동 며느리 같은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네.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외모적으로 봐서는 절대 이제 그런 업종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 대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왔던 한 여성 대표님 사례를 좀 알려드리면 그분이 철강 쪽에 이제 지금 대표님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했냐면 인식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 그 업종에 여성이 진출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신뢰성에도 있어서 일단 먼저 선입관을 갖고 그걸 낮게 보는 성향이 있고 또 기존의 인식에서 아, 여자는 이 일을 해내지 못할 거라는 어떤 네. 그런 평가가 미리 나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인식을 깨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분이 그걸 깨게 된 계기는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의 강점을 발휘한 거고요. 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가족 친화형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성들이 많은 직업군에서 여성들이 진출할 때 결국에는 가장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요즘에는 감성 리더십, 뭐 따뜻한 카리스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성과 함께 자신만의 어떤 그 가족 친화적인 어떤 그런 관계적인 마인드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 훨씬 성과 면에서나 관계 면에서 빨리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릴 수 있으면 훨씬 더 남성 많은 직업군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여성 직업과 관련된 키워드 두 번째는 교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식조리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식조리사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바로 맛입니다. 그렇죠. 맛. 네. 네. 일식조리사로는 사실 검색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일식으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식 전체로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가 맛이었고요. 4위가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일식을 좋아하는 좋아합니다. 또 스타일이군요. 네,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는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뭐 어차피 이제 음식의 한 장르니까 당연히 네. 이제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맛을 잡아서 맛집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 사실 일식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비즈니스 만나다 보면 한식, 중식, 일식 중에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제 1위는 일식이었거든요. 늘. 근데 여성분들이 네. 양식도 좋아하지 않나요? 양식도 좋아하는데 다 좋아요. 먹는 거 다 좋아요. 일식이 좋은 거는 일단 깔끔하기도 하고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원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닌가요? 있기 좀 많이 때문에 먹으면. 그렇고 또 하나는 심플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초밥이라든가 맞습니다. 그 사시미, 스시, 네. 그렇죠. 스시 종류나 회, 이런 초밥, 것들도 네. 많아서 사실 여성들이 이제 간편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 먹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어서 사실 네. 맛이나 맛집에 일식이 빠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꼭 전문적인 일식집이 아니어도요. 왜 요즘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퓨전 음식점이나 아니면 마트에도 일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뷔페도 가보면 네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요, 여성분들 상당히 뭐 많이 손님들도 네, 많아요. 손님도 네. 많고 또 조리사들도 네. 요즘은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일식 좋아하시는 오 교수님은 네. 그 중에서 어떤 거 가장 즐겨 드시나요? 저 초밥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또 스시 좋아합니다. 제가 회 종류를 좋아해서 초밥하고 스시 좋아해서 초밥 제가 엊그저께도 먹었는데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쪽 부분으로. 네네. 장 기자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돈가스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린이 입맛인데요.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때 그 먹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맞아요, 때는 맞아요. 뭐 잘하면 이제 돈가스 사려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저희 뭐 어릴 때만 해도. 왕돈가스? 아, 옛날에 뭐 그 딱 그 왕돈가스. 정말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돈가스가 네. 한참 유입되던 맞아요, 시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가스 좋아하고 뭐 회도 좋아하고 네. 초밥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유독 돈가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조 박사님은요? 저는 뭐 어차피 일식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사시미라고 네. 하는 우리 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참치 저는 회를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네.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밥은 아까 말한 초밥은 제가 별로 잘 먹지 않는 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초밥 안 좋아하세요? 초밥을 먹으면 배가 네. 빨리 불러오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일부러 안 먹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아. 근데 일식이 칼로리가 낮다고 하는데 초밥은 밥을 엄청 많이 먹지 않나요? 네, 초밥 제가 15개까지 먹어봤는데 접시 15개. 아, 접시요? 그래요? 개수가 그게 15 하나씩 들어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개씩 거의 들어있잖아요. 2개씩 들어있죠. 2개씩 들어있고 이제 종류별로 있고 한데 사실 이제 제가 그 일식집 그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본에 컨설팅하러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돈가스하고 초밥하고 그 면 종류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한국에 오니까 또 한국 맛이 또 있더라고요. 네. 아까는 칼로리가 낮아서 일식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돈가스나 튀김 종류는 잘 안 먹어요. 어쨌든 칼로리 낮더라도 많이 먹으면 그렇죠. 스시나 초밥. 차라리 돈가스 하나를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위에 올려 있는 게 네. 되게 맛있어요. 채연 씨는 뭐 좋아하세요? 일식?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일단 먹는 건 다 다 좋아요. 좋아요. 네,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요? 스시?
저는 회. 면 종류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고르기 어렵네요. 아, 저는 그냥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일식집 가면 정식으로 해서 초밥도 조금 나오고 코스 면도 요리 같은 나오고. 형태. 아니 코스 말고 그냥 이렇게 아예 한 접시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돈가스도 조금 나오고 네, 그냥 여러 가지 여러 먹을 가지 수 이렇게 있는 바꿀 나와 수 있는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조리사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일식 조리사를 오늘 유독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음식에 비해서 일식이 갖는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식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직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한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네네. 그 재료라든지 이제 이런 조리법, 기법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좀 들어가기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가정식이는 괜찮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전문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련이 들어가고요. 네. 양식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에 대한 수요와 그에 대한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일식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이제 이런 회 종류, 생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식도 여성분들도 좋아하지만 남성도 좋아하지만 네. 아까 오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고 또 한 입에 먹기 좋고 그다음에 또 소량으로 자주 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편의성 측면에서 일식을 좀 많이 선호하지 네,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일식이 갖는 장점이요? 일식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사실은 대화의 음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차려놓고 이렇게 먹는 개념보다는 그 분리된 공간들이 일식집이 좀 많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좀 귀한 손님 제접하고 그럴 때 약간 이제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일식이 가장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네. 그 외식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선호도가 더 높은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여성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양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걸 좀 많이 따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그래요? 때문에 최은아 씨 빼고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15개는 잊어주시고요, 네, 네. 접시.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식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퓨전도 그렇고 기존의 일식들도 그렇고 이제 인테리어 자체가 조금 고풍스러운 분위기도 있고요. 약간 내부적으로 좀 단정한 느낌이 많이 어필이 네.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 분야로 좀 선호도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일식 음식점이요. 네.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음식점 수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왔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음식점 및 치킨집과 같은 기타 음식점 그리고 주점까지 합치면 약 65만 개의 음식점이 많네요. 네.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65만 개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기준으로 봤을 때 78명당 한 집꼴로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요? 조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네. 많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5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56만 9천 개였고요. 네. 그 전체 음식점에서 87.4%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식, 중식, 서양식, 일식, 기타 음식, 외국식으로 나눌 수 있는 일반 음식점 수가 네. 34만 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식이 약 네. 30만 개로 가장 많았고요. 네. 중식집과 일식집은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일식집, 음식집이 1만 개가 채 안 됐거든요. 7,740개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통계는 이제 업체당 평균 매출액. 그렇죠. 저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서양식이 가장 높았습니다. 3억 6천만 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이제 일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약 3억 원 정도로 조사가 됐고 그 제일 낮은 게 이제 한식으로 조사가 됐으니까 일식집도 뭐 개수는 많지 않지만 매출액은 좀 높은 네.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앞으로 진입하기에도 괜찮은 분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일식 조리사에 대한 뉴스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일식 조리사에 국한한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신 이제 뭐 서양 양식이라든가 중식 관련된 이제 요리사들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제 먹방, 국방 네, 이제 네. 어떤 미디어에서 요리사들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이제 관련한 다양한 요리사들에 대한 뉴스가 긍정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었고요. 이 최근에는 이제 소규모 일식 집 음식점 창업이 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식 요리사 대부라고도 불리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초밥왕이라고도 불리는 이 노부유키 마스히하. 네네. 굉장히 유명하신데 맞아요. 이분에 네.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조 박사님, 해외에서의 일식조리사 직업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아까 뭐 기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렇게 많은 이런 현황들을 보유하고 따로 이제 일식이라고 집계를 하는 거는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료 중에 보면 2015년도 일본 이제 농림수산성이 해외 195개 공간에 의뢰해서 전화번호부랑 인터넷 이제 음식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일식당을 집계한 결과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온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이제 일본의 지역의 일식당 수가 2015년도 7월 기준으로 8,703개 정도로 나왔고요. 네. 2013년도 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55,400개 정도인데 한 2년 7개월 사이에 1.6배 정도가 일본도 그렇고 일본 외에서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뉴욕 이제 맨하탄 중심가에 있는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노부 네. 유명하죠. 이 같은 경우도 일단 노브 레스토랑이 2015년도 기준으로 한 33개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식과 달리 한식은 뭐 세계 무대에서 좀 약간 힘들어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한식 이제 재단에 등록된 이제 한식당 수가 한 13,000 뭐 개 정도 해서 일본의 한 1%, 11%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이제 통계치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또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일식 요리사보다 한국 요리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통계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왜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스피드하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음식을 하더라. 그렇죠. 네. 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일단 뭐 일식이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전반적인 요리사 측면에서 해외 같은 경우도 일단 성장 예상이 좀 빠르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통 한 9%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데 이런 요리 쪽은 한 14%의 성장을 보이는 좀 빠른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식조리사 키워드 첫 번째는 맛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맛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사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네. 일식 전체 테마 분석했을 때 이제 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식은 예쁘고 네, 좀 그렇죠. 정갈한 게 많다 네, 보니까 네. 사진 많이 나오겠네요. 사실 요즘은 뭐 어떤 식당에 가서도요, 사실 국적이 불문하고 다 인증샷을 찍습니다. 네, 저도 그 1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일식 같은 경우에는 찍을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네. 푸드 네.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스타일링이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가 일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진으로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홍보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그런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각 SNS나 네. 자기의 어떤 채널에다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일식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이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뭐 회나 초밥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튀김이나 면이나 돈가스, 벤또 뭐 이런 거 굉장히 종류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실은 하나의 그 메뉴인데 그 메뉴가 결국에는 하나의 중요한 홍보 매체의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또 네. 일식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이 됐습니다. 네. 조리사, 특히 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퍼스널 브랜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음식점은 그 바이럴한 SNS를 하지 않고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고를 하는 것들도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고 단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의 어떤 그 플랫폼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바이럴과 SNS입니다.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블로그를 좀 그 대표님이나 아직 일식조리사들이 자기 개인 블로그를 좀 하시면 그 자체로 좀 브랜드로 하는데 굉장히 빠른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퓨전 일식들은 20, 30대가 이제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일식 전문 하시는 대표님을 만났는데 거기 같은 거 월 매출 4억까지도 올려요. 월 매출이요? 네, 그 초밥 스시 전문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 참치 해체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20대에서 30대 되는 친구들이 줄을 쫙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들어오려고 줄을 쓰고 있는 아주 진기한 풍경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필이 좀 되면서,
음식점이 제대로 홍보가 되는 역할이 좀 될 수 있어서 네.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 중심이 있었죠. 아까 우리 음식점 일식에서 나오는 다양한 메뉴들 같은 경우 이미지 중심의 좀 그런 것들과 만드는 과정의 동영상을 같이 활용해서 좀 네. 하시면 훨씬 더 퍼스널 브랜드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어떤 기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력단절 여성이 일식점 창업에 도전한다. 그럼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일단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이자카야 형태의 이제 네네. 창업 형태가 지금 굉장히 성행하죠. 그러니까 젊은 층도 있지만 선술집 같은 그렇죠. 것들. 저 네. 중장형, 이제 중장년층도 이제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또 퓨전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포함이 섞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한 일본 갔을 때도 봤는데 이 여성분이 철판 요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쇼 측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성 전용으로만 올 수 있게끔 아이와 엄마 그래서 같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철판 요리를 같이 함으로써 애들 또 보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한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꼭 남성 위험하니까 남성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의 이런 철판 요리 전문 이런 일식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두각을 나타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혼술, 혼밥 여러 가지도 있지만 1인이나 이제 커플 네. 위주로 해서 인테리어의 이제 형태로 구성을 시키고 퓨전이나 선술 같은 개념으로 뭐 진행하는 일식집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교수님은 어떤 곳 추천하세요? 사실은 이제 일식이 되게 정교하기도 하고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도전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난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좀 선택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기보다는 좀 단품 요리를 좀 네네. 특화시켜서 하는 것도 네네. 좋겠다 싶어서 요즘에 이제 미니 초밥집이 좀 많이 나왔어요. 미니 초밥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식 가정 요리 전문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부들이 기존에 우리 한국식하고 좀 퓨전으로 엮으면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우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이 좀 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서 육수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그래서 좀 우동이나 초밥이나 이렇게 단품 요리를 좀 강화하고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조금 네. 지속성을 좀 가져갈 때 조금 들이댈 수 있는 진입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나는 드러나면 좀 힘들잖아요. 그 창업을 하고 지속성을 가져가겠는데 네. 그걸 처음에는 좀 그 난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씩 이제 그 차별성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장 기자님은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금을 많이 네. 이제 들여가지고 하는 경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창업이 네네. 가능한다는 일식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품들, 뭐 돈가스라든가 튀김, 소바, 우동 그리고 뭐 고로케 등과 같이 이제 좀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일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이제 큰 부담 없이 소규모 창업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식조리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평가를 통해서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 부문 살펴볼게요. 일식조리사 초기 수입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초기 수입 맨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받게 되는 월급이 한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사이로 조사가 네네. 됐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높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이제 인턴 차원에서 그렇죠. 하는 경우가 조리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네.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식이 중식이나 한식 뭐 다른 거보다는 조금 이제 기술도 많이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약간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상중하 평가 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네. 고용 안정성 상중하 중에 어떻게 주실 건가요? 일단 뭐 생활 수준이 이제 향상이 되고 여성분들의 이제 또 여성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또 새로운 직업을 도전하고 찾고 직업활동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이제 계속 소비가 이제 패턴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고용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안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약간 프리랜스 개념의 네. 개념, 그다음에 자영업
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시간제 이제 일자리라는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이런 조리사 부분들, 요리사 부분들이 좀 많이 팽배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기업이나 호텔, 옛날에 뭐 그 정도 급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몇십 년이라는 이러한 일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식 요리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러한 뭐 정확한 고용 관계를 맺고 거기서 근무하는 부분들은 좀 빈약하지 않냐, 그다음에 네. 또 열악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직접적인 매출 부분과 이제 직접적인 연계를 가져가는 타 직업에 비해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중으로 네.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으로 평가하셨고요. 오 교수님, 직업 전문성 어떻게 주실 건가요? 얼마큼 이제 특화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해 개념 일식조리사는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퓨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품들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일정 정도 기존에 했던 우리 음식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요리의 종류를 정해서 결합을 시키면 좀 진입장벽을 좀 낮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 전문성을 중으로 보고 그다음 네. 많은 여성들이 좀 일식조리사에 많이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네. 의지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중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고용평등 어떻게 볼까요? 일단 고용평등 측면에서는 요리사는 여성 주종 직종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네네. 모든 여성분들이 거의 다 요리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이나 자영업, 그다음에 조직 문화에 갔을 때는 그 상위에서 리더를 하고 끌어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맛과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요리 네. 측면에서 들어가느냐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이러한 불균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방장이나 뭐 셰프 이러한 개념으로도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일단 뭐 이러한 요리 측면에서는 남성이 월등히 뛰어나고요. 고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제 불균형은 네. 심각하다라고도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한식이나 그다음에 뭐 중식, 그다음에 뭐 이게 양식에 비해서 일식이 그나마 이제 자기의 네. 직접적인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게 되면 고용 이제 평등성 측면에서는 하루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낮은 점수 주셨어요. 네. 장 기자님, 근무 여건은 어떤가요? 근무 여건도 저희가 이제 업무 환경,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가 있는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근무 환경적인 차원에서 물론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 이런 쪽에 근무 환경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다수의 이제 일식집들의 근무 환경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휴식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거나 그런 뭐 근무 환경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무 여건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점수가 네. 낮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중하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일식조리사를 이제 선정을 한 이유는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수가 적고 또 여성들이 진입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식조리사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죠. 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교성으로 네.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성이요? 네. 일식은 좀 다른 한식이나 양식하고 달리 사실 음식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는 그 고객하고 공유하는 그런 아이템을 또 특화해서 하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창업이 됐든 아니면 뭐 이자카야가 됐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과의 소통을 좀 우선시하는 게 이제 일본 요리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나중에 또 셰프들이나 아니면 조리사가 또 손님들하고 같이 응대해서 직접 네네. 스페셜 메뉴를 또 같이 이제 응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내부적인 마케팅이나 홍보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손님들 누구하고나 네네. 또 오픈된 대화를 할 수 있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서 좀 관계 형성을 좀 원활히 하면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성 키워드 정해 주셨고요. 조 박사님은요? 저는 손놀림이라고 저는 한번 손놀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뭐 코디 네. 측면 또 굉장히 강조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
우리 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어로 정확하면 사시미 칼이라고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고객에 따라서 얇고 굵고 네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손맛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소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처럼 뭐 이렇게 함께 먹는 음식 이런 음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놀림이 좀 더 좀 민감하고 민첩하고 섬세한 이런 여성분이라면 훨씬 더 일식 조리사에 네. 좀 더 다가설 수 있고 빨리 또 성공할 수 있는 전문 직업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제가 꼽은 키워드는 진취적. 진취적이요?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네. 굉장히 진취적인데요? 진취적인 성 아,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일식 뭐 다른 요리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퓨전 음식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새로운 어떤 요리 기법을 개발하는 그런 자기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취적인 성향의 여성분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식 조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 보실 때 일식 조리사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 교수님부터 먼저 몇 점 주실 건가요?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높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또 진입장벽이 또 낮게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식 요리를 좀 특화시켜서 자기만의 특정 메뉴를 좀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일식 조리사로서의 어떤 자기 브랜드뿐만 아니라 실력을 좀 갖추게 되면 충분히 창업으로서 더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직업군에 이제 여성들이 네네. 좀 더 넓게 포진한다는 의미에서 5점 만점에 저는 4점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점 주셨고요. 조 박사님은요? 뭐 1982년도 그다음에 90년도 이렇게 쭉 오면서 이러한 이제 어찌 보면 일식 조리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가 예전처럼 의무화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폐지된 이런 상태다 보는 형태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식이라는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스시라든지 초밥 여러 가지 보면 전문 기술 분야였는데 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개인 위한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포장재 그다음에 네. 주문형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됐죠. 네네. 그다음에 뷔페에서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러한 일식 부분이 이제 실제로 취업이라는 개념보다 자기 프랜차이즈 그다음 자기 브랜드 나중에 보험 네. 이러한 개념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다른 기술 한식보다는 전문성을 가져가기 좋기 때문에 네. 이러한 뭐 자기 개인 측면 창업 측면에서는 저는 이 직업이 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고용에 대한 미래 뭐 예측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중 정도의 생각을 하고 5점 만점에 저는 한 3.5점 정도로 저는 측정하고 싶습니다. 5점 만점에 3.5점 주셨습니다. 장 기자님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분류로 됐었는데 일식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네.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네. 있는 어떤 인식 자체가 많이 확산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앞으로 일식이 뭐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더욱더 인기가 많이 끌면서 좋은 어떤 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 한 가지는 좀 인내와 끈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배우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일식 조리사가 돼서 나서도 어떤 업무적으로 굉장히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를 동반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4.5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점수가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됐습니다. 네. 4점, 3.5점, 4.5점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일식조리사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지만 결론은 역시 그래도 여성들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다. 이런 결론으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인 일식조리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또 취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